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이득 없이 그저 재미있으라고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오늘의 재판부는 김진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했다고 판단하는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오늘 이재명의 위중교사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2시부터 저는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일단 자막으로 계속 내용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류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졌다가 그대로 그 불길한 예감이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라고 재판부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권순일, 유창훈, 그리고 유창훈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번 김동연. 역사의 기록이 남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어떤 진영의 편에 서서 그 진영을 이롭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세 판사의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사가 법을 왜곡하고 정의에 반하는 선고를 내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린 이 선고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십니까? 이제 범죄자들은 마음 놓고 위증을 할 사람들을 찾아서 전화로 30분 동안 내내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만 하면서 그걸 한 12번쯤 집어넣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지? 이런 거잖아. 기억나지 않지? 이런 거잖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지만 이런 거였어. 내가 다 써서 보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뭐죠? 판사들은 이제 그런 위증들을 전부 다 증거랍시고 증언이랍시고 다 해서 범죄자들이 모두 풀려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사실 기대했습니다. 양식 있는 판사라면 그 30분을 제대로 들어봤다면 얼마나 이재명이 애걸복걸하면서 김진성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했습니다. 자,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보도자료,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서 요지, 그러니까 재판부의 설명 자료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곧 며칠 있다가 판결문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그 판결문을 아주 쉽게 요약한 게 이 재판부 설명 자료입니다. PD님, 제가 이거 보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 김동연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33형사부는 이재명과 김진성은 위증죄, 이재명은 위증교사죄, 이 두 피고인에 대해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중간중간 자막에서 이런 자막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성과 이재명의 대화는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 증거 탐색 수준 및 방어권 행사 수준에 불과하다. 위증교사가 아니란 얘기지요. 거짓 진술을 요구했거나 위증교사죄 성립이 안 된다. 위증을 전제로 하는 위증교사죄는 성립이 안 된다. 실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에 있어서 그건 방어권 행사 수준에 불과하다.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도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입장을 수차례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은 무죄다. 그런데 김진성은 유죄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정말 기가 막혀 합니다만, 김진성이 유죄인데 이재명은 무죄다.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십니까? 김진성은 지금 유죄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래서 위증이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것을 교사하지 않았다.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서 무죄입니다. 이재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병량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스스로 알아서 위증을 했을까요? 위증을 한다는 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위증은 말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해로운 범죄입니다. 법정 증언은 국가가 진실을 찾아내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위증은 거짓 증언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국가의 사법 행위를 방해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진실을 해치는 사법 방해를 엄벌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김진성은 이런 중차대한 범죄를 스스로 저지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이득 없이 그저 재미있으라고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나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합니다. 범죄 그 자체를 그냥 즐기는 그런 유형의 예외적인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나가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한다는 건 뭐죠? 국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법 행위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절대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그 선서를 한 사람은 거짓을 이미 밝혀졌을 때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런 맹세를 한다는 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맹세를 한다는 건 범죄를 저질러서 돌아오는 유형의 처벌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을 때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재판부는 김진성이 스스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했다고 판단을 하는 꼴이 됐습니다. 왜? 이재명은 시키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시키지 않았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린 2023 고합 927 판결 선고를 다시 보겠습니다. PD님 여기서 9페이지, 10페이지 마지막을 좀 찾아주세요. 이 김진성에 대한 양형의 이유라는 대목입니다. 조금만 읽겠습니다. 피고인 김진성은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하여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려는 바,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진술 거짓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시켰어요. 그 사람이 형이 더 세야 됩니까? 시킨 사람이 세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 중에 이재명의 요청을 받았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요청만 했는데
이 요청은 법으로 걸리지 않고 무죄예요. 근데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KBS와 김병량 측에서 협의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요, 김진성이 재판정에 나가서 김병량과 그다음에 KBS 측이 이재명을 지금 잡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딜을 하고 이렇게 주저리 증언돼서서 김진성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한 겁니다. 아니, 증인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김병량 측의 수행비서였잖아요. 그런데 김병량 시장 측과 KBS가 만나서 이재명을 이렇게 죄도 없는 이재명을 주범이랑 몰아가는 거 맞죠? 김진성은 그때 네! 라고만 했습니다. 왜? 사전에 이재명 변호인 측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다. 너는 네만 하면 된다. 만나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성은 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김동연 판사님, 그렇게 미리 만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네라고 하세요라고 한 이재명 측이 지금 협조의 요청을 한 겁니까? 협조의 요청이란 게 포괄적으로 위준교사잖아요. 시킨 거잖아요. 단순히 요청을 받고 없는 사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할 법익이 있습니까? 이 법익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김진성한테요? 그러면 갑자기 천만금이 돌아옵니까? 이 사람한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김진성은 이렇게 대답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도 재판정에서 밝혔고요.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김진성은 김인섭이라는 브로커, 바로 이재명이 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과 손을 잡고 성남시 일대에서 여러 가지 개발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브로커 역할을 김인섭 오른팔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뜨악하니 전화 걸어서 이렇네 저렇네.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김인석과 김진성은 정바울 백현동 사건의 개발사업 주체로부터 브로커 일에 성공하면 70억을 주겠다. 원래는 300억이었나 하지만 뭐 협정을 통해서 70억으로 깎았죠. 그 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갑이에요. 그러면 김진성이한테는 뭐 옛날에 뭐 김병량의 수행비서 이건 옛날 고립작 얘기고요. 2002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되는 건 2019년도 얘기고요. 자그마치 16년, 17년, 18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은 이재명한테 잘 보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도 받아야 되고 또 계속 어떤 사업을 벌이려면 이재명 지사는 갑입니다. 갑 중에 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4차례 나오는 걸 어떻게 뿌리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김진성 판사는 이 안에서 그냥 요청을 받고 했으므로 너는 500만 원 내. 근데 요청한 사람은 무죄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법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말입니까? 법입니까?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상식으로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의 요청은 죄가 없고 요청을 받아서 거짓을 한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법입니까? 그 위에 좀 올라가 보죠. 자, 이재명이 유죄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술서입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30분 동안 총 30분 4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는데 못 믿어왔습니다. 왜? 30분 동안 29분을 이재명 혼자 떠들어요. 아, 그 들은 대로 해주지. 사실대로 해주지. 이거는 계속 알리바이입니다. 이 알리바이로 지금 무죄로 빠져나간 거고요. 사실 그 알리바이 사이에는 아니 완전히 종용을 합니다. 12월 24일 당시에 내가 들은 얘기 PD한테 고소 취하해준다고 미리 약속했다. 그거 기억하세요? 자기가 말을 다 얘기합니다. 스토리 다 얘기하고 그거 기억하세요? 김 시장이 KBS와 상의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자기가 다 29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용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제일 좋아. 아니 기억나? 기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분 동안 김진성은 네 하다가 아니 모르겠는데요. 결정적인 부분에 와서 아니 내가 그때 없었어요. 나는 김병량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캠프에 있었어요. 몰라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아니 아예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29분 동안 강요를 하고 1분 다 합치면 1분. 네, 모르겠는데요. 애매한데요. 네. 이게 김진성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못 믿었는지 원래 증인은 진술서를 원래 또 이렇게 재판부에 보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겠다고. 그런데 못 믿었는지 이재명이 진술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술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지요. 아니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좀 구체적으로 써야지요. 구체적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또다시 막 이재명의 기억, 이재명이 만들어낸 기억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위증교사지 뭐가 위증교사입니까?